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먼저 보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이 잠재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나 달성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또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법적인 책임을 위해서 그리고 내부의 구성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든지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네. 제가 잘 안 보이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노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사노무 관리 파트에 보면 채용하는 사람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계획 짜는 부분이랑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인력이 맞는 뭐 직무 직책을 맞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평가에 따른 보상을 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인력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좀 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부분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채용 절차는 보통 보면은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냅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웹 쪽이라든지 구인 광고를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서류를 먼저 받죠. 이력서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먼저 받고 뭐 요즘에는 학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졸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뭐 업무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력서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자격사항들 자격증 사항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근로계약이나 사회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꼭 받아주셔야 되시고요. 필요하다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도 특히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또 요청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인증 사회적 기업은 채용하는 인력 중에서 취약계층을 채용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어떤 형태의 어떤 형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할 때 일자리 제공형으로 받겠다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은 취약계층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30% 정도면 되고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떨어지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취약계층, 여기에도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납입 고지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직장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을 가족 등본상에 나와 있는 가족 인원수 예를 들어서 뭐 4명이다. 그러면 등본상에 4명, 이 뭐죠? 어려움증에도 4명. 그러면 4인 기준에 대해서 얼마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 이하면 거의 한 4인 기준일 때 10만 원 이하면은 다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이 크게 돈이 없는 사람 내지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만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은 그 장애인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따로 증빙할 필요 없어요. 장애인 카드가 증빙되면은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고요. 고령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 55세 이상이면 되니까 신분증만 있어도 이 사람이 고령자라고 그 해당 증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타로는 한부모 가정증명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가면은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정증명서라든지 요건 잘 없을 수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 등록 뭐 확인서 아니면 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장기 실업자 요 밑에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외국의 친구들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출소자 증명서 등등의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두루두루 조금 아시고 채용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거
저희가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꼭 씁니다.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쓰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500만 원 이내에 그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최대 500만 원. 그래서 꼭 근로계약서는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 근로계약서 상에는 꼭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나중에 실제로 진행되는 그 용지나 서식 같은 거 보여드릴 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크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계약 체결을 할 때 얼마의 임금을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어느 소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통상 임금을 얼마를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근로계약 체결해야지 되고 의무사항 부분들 사용자 의무사항이랑 근로자 의무사항들은 책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샘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여기 보시면 근로계약이 기한 제한이 없는 경우 내가 입사를 오늘 해서 종료일자 없이 쭉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 표시 안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은 해고를 못해요. 자르고 싶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종료해 놓으면 문제가 되었을 때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용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한 제한이 있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한 제한을 두지 말아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또 사용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쯤 어필하고 이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좀 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무 장소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업무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자되면 배송만 하게 되면 배송. 그럼 이 사람은 배송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무 외에 일을 시키게 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난 근로계약서 상에 분명히 이 회사에서 배송인데 내가 왜 이걸 제조를 하고 있죠? 내가 왜 영업을 해야 되죠?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업무 내용을 쓸 때는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근로시간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이에요. 그러면 9시간이죠.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성격상 우리 같은 경우는 출근을 조금 늦게 하고 퇴근을 좀 늦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10시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7시나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로자랑 사용자가 합의만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부분은 시간이 지금 2017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6,470원. 6,470원에 통상 임금을 구할 때 저희가 곱하기 209시간을 해요. 209시간 한 달에. 그럼 209시간 나오면은 받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시간 곱하기 통상 전체 200만 원 나누기 209시간 하면은 통상 임금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버 근무를 했을 때 오버수다. 그러면 1.5배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근로가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고, 기타 수구당이 얼마고, 휴가가 언제고, 이렇게 명시를 다 해 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그래서 날짜 찍고 꼭 이거는 두부를 해서 하나는 사업주가, 하나는 근로자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임금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평균 임금 부분,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 했을 때 나와 있는 부분, 휴업수당하고 이런 거는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말씀드렸죠. 최저임금이 6,470원. 내년 되면 또 아마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부분들 한번 고려해서 금액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임금제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묶어서 얼마를 측정해 놓고 합의를 하는 거죠. 대신에 연장이나 야간이나 주말에 내가 일을 좀 시켜도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요양이라든지 간병 이런 부분은 이게 인정이 된대요. 근데 올해 8월부터 제가 노무사한테 들은 바로는 8월부터는 사무직은 포괄임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랑 해당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임금 측정하시고 그 금액에서 이제 연장 근무하는 거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가능해요. 합의는 봐야겠죠, 근로자랑. 그래서 1.5배를 계산해주고, 혹여나 그 1.5배를 지급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은 차라리 시간을 조정을 하세요. 일찍 조금 퇴근을 시킨다든지. 8시간 근무를 했으면 어제 2시간 일을 했어요. 그 다음날 뭐 2시간 조금 늦게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막 말했죠. 인정해.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저녁에 뭐 끝나고 술 한잔 사줄 테니까 하자. 할 때는 좋아요. 으쌰으쌰 기분 좋게. 근데 이게 딱 트러블 생기고 문제가 되면은 언제 일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용주가 다 계산해 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1.5배를 정확하게 주고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일한 만큼의 시간을 뭐 빨리 퇴근시킨다든지 늦게 출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서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이 자꾸 막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근무시간 외에 일을 했는 부분 1.5배 계산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휴일 같은 경우는 법적인 휴일은 일주일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가 주휴가 나와요. 보통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성격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는 곳이면 주중에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쉬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사무직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메인 근무 시간이고요. 토요일은 공휴를 내는 거고, 주휴는 그 만근하고 나서 하루가 생기는 게 주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법정인 휴일은 주요 생기는 하루랑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 부분은 법정 휴일 날이나 뭐 주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 정리가 돼요. 여기서 유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지원금 신청할 때 유급 계산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요. 휴가는 그 연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달을 만근하면 한 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2년에 걸쳐서 15개예요. 근데 저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뭘 쓰냐는 그건 아니에요. 한 달 만근하면 한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1년 차 이 친구는 11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년까지 해서 15개예요. 그 다음에가 바뀌고 16, 17, 그러니까 첫 해에는 15개, 그 다음엔 2년 동안은 16개, 17개 쭉쭉쭉쭉 가서 최대 25개까지. 21년 차부터는 25개, 최대가 25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차 수당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 연차 수당 부분을 원래는 연차 수당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걸 수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회계 연도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못 쉬었어요. 1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자기 통상임금에 계산하는 그 1일분 곱하기 11일 차에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뭐 또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공지를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언제까지 명시라도 공고를 하듯이 사무실에다가 부처라든지 개별 통보를 한다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십시오. 연차 남아 있는 거 쓰십시오 하면 서로 조율을 하겠죠. 뭐 계속 이렇게 몇 번 공지를 해요. 공지하고 나서도 사용자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쉬지 않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안 쉬네 그냥 넘어가는 건 문제가 되는데, 공고를 하는 거죠. 다 보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근로자 부분 몇 개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사용해서 휴가를 쓰십시오라고 몇 번 공시됐는데 사용자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연차 수당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거는 공지된 게 증빙이 되어야 되겠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분은 그 연차, 한 달에 한 번 쉬는 연차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분, 뭐 이런 거,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요런 생리휴가나 요런 부분들은 무급이에요. 그리고 회사마다 사용되고 있는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사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제가 그 회사 창립 기념일이니까 쉬겠다. 그럼 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회사 측에서는 사비로 줄 수 있죠. 유급으로. 근데 지원금 신청할 때는 그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아니면 기타의 어떤 그 휴가를 줄 수 있는 산전, 산후, 뭐 출생 휴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취업 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명확히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해져 있고요.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고를 할 수는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어디서나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근거를 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근무 태반이에요. 출근을 계속하지 않아요. 그럼 명시를 하겠죠. 이런 뭐 심할서를 쓰게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몇 번 취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 기업에서도 이 직원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전적이 됐든 외부적으로 됐든 뭐 회사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외부에 노출을 한다든지,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타당한 문제가 있다면 심할서를 쓴다든지 제재를 했을 때 몇 번의 경고 조치가 되고 나면은 그 정당한 사유이면 가능은 해요. 근데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제가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증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직서를 퇴사를 할 경우에도 이게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 자진 사진이라는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놔야지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징계 부분 나왔었죠. 퇴직금 부분은 보통 사회적 기업이 그 사대보험이 의무인 것처럼 퇴직연금을 다 넣어요. 결국은 퇴직연금을 모아서 주든 뭐 매달 넣든 그거는 이제 사업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매달 이렇게 퇴직연금을 넣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갈 돈 그냥 적금에 놓는다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퇴직연금 부분은 정리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퇴직연금 부분도 그 4대 보험뿐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 이게 퇴직연금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는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후를 본다면은 해 놓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자, 지금 식사로 가실까 요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4대 보험 부분은 1인 이상 기업은 4대 보험이 의무적이에요. 적용 원칙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똑같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는 하는데요. 고령자, 나이가 많으시거나 하면은 가입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고용보험도 65세 이상인 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그리고 1월 한 달에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도 제외세요.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4대 보험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고용, 산재, 국민 건강보험을 한꺼번에 다 조회도 가능하시고, 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이런 것도 출력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얘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식사하고 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가신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한번 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물론 여기서 사회적 기업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을 기업이거나 6차 산업이 됐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더 템포를 쉬고 다음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팀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대표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전제 조건도 있고 이렇게 안내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당장 우리가 지원금 받을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3천만이 됐든 2,500이 됐든 그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시니까 그 집행하는 방법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그걸 어떻게 증빙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표현이 잘못될 수 있지만 어떻게 인력이 구성이 되고 그 유유는 없는지 제대로 그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지원을 받으면 회계 감사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데 왜 우리 법인 회사의 명의로 된 돈을 쓰는데 왜 그걸 감사를 받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인력이 지원되는 금액이 법인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게 혹여나 법인의 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제 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요렇게 매번 어떻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됐든 사업 개발비가 됐든 어떤 점검을 한다는 양식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치 서류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필수 서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일 먼저 보시면 일자리 창출 이제 인원을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떨어지면 몇 명이라는 게 확정이 돼요.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럼 약정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약정 체결하면 그 약정 체결 그 계약서는 꼭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서, 지원 약정서, 뭐 인사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 안에 몇 명을 인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몇 프로의 지원을 받는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이랑 같이 뒤에 이제 얘기할 거 쭉쭉 붙이시면 되시고요. 참여 근로자에 관련돼서는 참여 근로자는 취약계층의 50%를 충족해야 돼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면 의무적인 거고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뭐 기타형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체 고용 인력을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세요. 법인에서 법인 돈으로 제공하는 친구가 1명 있어야 되고요. 어제 그 설명 중에 가족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아마 비쳤을 거예요. 가족도 기업이 된다라고 하지만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가족은 가족 기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마음이 맞는 친구라든지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인증사회적 기업 가서 또 바꾸고 하는 게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저희는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 가족은 뭐 배우자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여 근로자 계약 체결하고 나면 근로계약서 그러면 근로계약서 밑에 이력서라든지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만약에 퇴사하는 친구가 있다면 사직서 꼭 첨부하셔야 되시고요. 출근부, 뭐 휴가원, 근무상황부, 가입자 명부 등등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및 수입 관리에 보시면 예비사회적 기업 창출 계획서 밑에 그 인사대장 글씨 보이시죠? 급여를 보내게 되면 근로자 명부라든지 이 직원한테 돈이 이만큼 나갔다는 이체 확인증을 매달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당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출근부, 매일 자필로 사인받는 출근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관하셔야 되시고 기타에는 월별, 매월 회의를 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어떤 회의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회의록을 같이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일자리 지원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렴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훈련 일지라고 해서 월 회의록 안에 첨부하셔도 되세요. 표시할 수 있게끔. 자, 보실까요? 비치 서류는 인사 파일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파일은 그 뭐라 그러죠? 비닐 파일, A4 파일.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사 파일이 있으셔야 되시고 출근부, 휴가관리대장, 그리고 뭐죠?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서, 일자리 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수입 지출 결의서, 수입 결의서, 지출 결의서, 그리고 통장별로 되어 있는 현금 출납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시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 참여자를 선발을 해야 돼요.
앞서 채용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보고 뭐 서면 심사가 됐든 대면 심사가 됐든 채용을 해요. 저희하고 맞는 그 친구, 소통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채용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근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내가 뽑고 싶다고 해서 무턱대고 먼저 뽑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고자 합니다. 승인을 요청을 해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요. 그럼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죠. 아, 이 친구는 취약계층 증빙이 되고 아니면 일반이라도 이 사업에 맞는 친구다. 그러면 승인 통보를 해 주세요. 그럼 그 승인 통보를 받아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제 우리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좀 절차가 있어요. 여기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취약계층 범위는 되게 많죠. 그냥 봐도 월 평균 소득의 뭐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그리고 고령자 55세 이상이면 되고요. 성매매 방지 뭐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라든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른 뭐 경력 단절 여성 등등등 뭐 북한에서 쭉 여기 보시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그다음 한번 볼까요? 13번 쭉 보시면 알코올 중독자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노숙자도 가능해요. 여성 실업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게 꼭 몸이 아프고 뭐 이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 이거는 저소득자의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인 사람, 단독이 혼자 사는 사람, 등본도 혼자고 의료보험증도 혼자인 사람은 월 보험 납부 금액이 34,011원만 보다 낮으면 취약계층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부라도 저도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2인 가족의 저의 소득이랑 남편의 소득 합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4인 기준일 때도 일을 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통으로 잡았을 때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여기서 이게 최근 6개월 기준이거든요. 지역 의료보험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언제쯤 우리가 취약 일자리를 채용을 할 거라는 계획을 6월 기준이면 언제 법인을 설립하고 취약하는 게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하셔서 요 취약계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뭐 주소지를 따로 빼가지고 단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편법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인원수만 맞추면 돼서 이거 1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취약계층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면 뭐 지원센터든 위서도 등 보시고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6개월 기준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본 뭐 필요 없이 그냥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고요. 장애 마찬가지고 요거는 쭉 넘어갈까요? 네. 결혼 이민자 가능하시고, 네. 쭉쭉쭉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취약계층은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화면 잘 안 보시면 책자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쭉 내릴게요. 네. 인사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전체 폼 보여드린 데서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보여드릴까 인사 파일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인사 파일에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체 고용이 됐든 전문 인력이 됐든 일자리 지원 참여 근로자가 되었든 다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력서가 있어야 되고요. 등본,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까지. 그래서 그거를 받아만 놓지 마시고요. 받아 놓은 걸 다 스캔을 떠서 나중에 일자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할 때 문서로도 제출을 하지만 스캔을 떠서 그 첨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스캔을 떠서 실제로 보관도 하시고 파일에 저장도 하시는 게 행정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같이 겹쳤을 때
수월하게 진행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 파일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서류들 다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다녔던 직원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 꼭 사직원을 받아서 첨부해서 같이 보관할 수 폐기하지 마시고요. 꼭 보관해 주셔서 차라리 뒤로 넘겨서라도 인사 파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다음 넘길게요. 자,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이고요.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근로계약이 여기도 지금 1년 단위예요. 기간이죠. 1년 기간으로 재계약하는 형태고요. 근무 장소, 사업장 내의 조리실, 그럼 업무 내용이 뭐 급식, 도시락을 제조한다든지 위생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영업을 맡긴다든지 배송을 맡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실 때 합의를 해야겠죠. 근로자랑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바쁘다 보면 배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명시를 하고 기재를 해서 그 친구를 안 시켜도 되는 건 없는데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을 시키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작성할 때는 최대학으로 조금 두리뭉실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큰 바운드에서 적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표준 근로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 기준으로 30분이니까 8시간 근무하니까 1시간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되는 거고요. 쭉 보시면 근로일 기준이 근로일이 매주 월, 화, 수, 목, 금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런 서식 필요하면 다 저희가 드릴 거예요. 여기서 변형하셔도 되시고 다른 거 있으시면 갖다 쓰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체크박스 해서 하시고 휴일이 언젠지 그죠? 그럼 주휴는 일요일이 되겠죠. 휴일은 매주 일요일, 주휴일이 일요 되는 거고 근로자날 아까 유급 근로자가 주휴일이랑 유급 근로일 5월 1일 날 그날은 유급 근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도 일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급여가 나와 있죠. 이거 샘플인데 170만 원이다. 그러면 시간 통상 금액이 170만 원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8,130원. 이 사람이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곱하기 1.5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급일이 표시가 되어야 돼요. 매월 10일. 예를 들어서 여기 10일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급여일을 1일로 한대요. 1일 날. 매월 1일. 근데 예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지원금을 먼저 신청하고 돈을 받아서 줬어요. 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지급연율 90%거든요. 90%를 받아서 하면은 자기 법인의 돈을 조금만 얹어서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인에서 먼저 돈이 나가고 그걸 증빙하고 나서 지원금을 25일날 받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1일날 월급이 되면 회사가 먼저 돈을 주고 틈이 한 달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설계를 하실 때도 그 급여일을 10일이 되든 15일이 되든 요거를 조율 잘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일 정도에 신청을 해서 한 3, 4일 정도의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감안해서 그 지급일 어쨌든 이게 지급일이라는 게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근무한 거를 송금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급 방법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현금을 주고 현금 수료증 도장 꽝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리라는 게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뭐 현금 주지 않았는데 현금 줬다고 확인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통장을 이중 통장을 한다든지 줬다가 받고 주고 뭐 회사의 카드로 회사에 매출이 되도록 끊는다든지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팀은 그런 게 있다더라. 정말 나쁜 놈들이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급여는 그분의 통장에 정확한 날짜에 나가고 이체 확인증까지 다 첨부해야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어떤 그 예금주가 본인이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들이 내 통장은 없어요. 나의 능력은 다 이제 아내 이름을 갑니다 해도 안 됩니다. 배우자 뭐 등본이나 결혼증명서 해도 안 돼요. 본인의 통장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휴가도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 뭐 이렇게 연차 유급이라든지 생리휴가 이런 거 뭐 무급 이런 거 취업규칙에 따르니까 거의 보통 무급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이라고 보면 8번에 이거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면 의무사항이에요. 하지만 10인 이하면 없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일이라는 게
우리 10명 이상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취업규칙은 사내 규정인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인력을 쓰고 언제 쉬고 어떤 뭐 복리 절차를 하겠다라는 내부 규율이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양식 또한 다 드릴 겁니다. 그럼 본인이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설계를 하셔서 요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사내 규정이다라고 서로 보여드리고 확인 사인을 받으시고 나중에 의무적인 거는 10인 이상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겠지만 10인이 안 돼도 신고해도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명인데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미리 그냥 해 놓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취업규칙 부분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일이 하다 보면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그러니까 요런 행정적인 부분은 아예 잡을 때 그냥 제대로 딱 잡아 놓으면 뒤에는 계속 그냥 열람하고 사인 받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열람시키고 확인 서면 받으시고, 그럼 사업자 서명 적겠죠? 그리고 근로자 서명 적고, 이거는 꼭 두부 한 사람 드리고 제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 변경일이라고 있어요. 직원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있는 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인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통장이 바뀐다든지 자기 본인 명의 통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사전에 협의는 보겠지만 회사에서 나가는 급여일이 바뀐다든지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해요. 근데 이제 최종이 맞겠지 하고 앞에 걸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앞에 그대로 놔두시고 계약이 변경되면 계약 변경일 작성한 거를 그 위에 얹어서 같이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계약 그 근로계약서가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등한시 사용하지 마시고 꼭 작성해서, 그러니까 무턱대고 근로계약서부터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시고 근로계약 쓰고 도장 찍고 주고받을 때는 보관도 잘 하시고 작성할 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넘어갈까요? 네, 참여자 자격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시청에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우리 회사에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자리 지원금 지침서라고 안에 보면은 최근 3개월 안에 우리 회사에 관련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이 법인 말고 다른 법인에 있다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평균 근로시간 언제인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뭐 사업자 등록증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요. 법인이 있어요. 지금 휴업 상태인데 참여 근로자나 전문 인력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했죠? 휴업을 신청했어요. 휴업 증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휴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소득이 없고, 그렇게 증빙하고 나면은 참여자료도 가능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자기 사업자 등록증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그 자기가 휴업이라든지 아니면 폐업이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것만 된다면 가능은 하세요. 이거는 뭐 자기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니까 서명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사직서는 저희도 이것도 하나의 샘플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누구가 언제 왜 퇴사를 하는지, 개인적인 신변인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권고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받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사, 기타 뭐 개인 신변 이런 건 괜찮은데 우리가 권고해놔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자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해고를 할 경우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증빙할 수 있는,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심할서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고용부가 왔든 뭐 노동부에서 왔든 증빙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이 가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 꼭 받아 놓으셔야 되세요. 만약에 퇴사하면서 안 적고 갈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확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통화로 전화할 수 있죠. 전화 와가지고 나 안 다닐 거예요. 그 회사 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만약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대리인이 언제 뭐 증인 서서 옆에 있겠죠. 직원들한테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직원을 제가 대신 써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대신 사인하고 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무조건 남기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놓칠 수 있는데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나중 돼서 이것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기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공고 부분이나 아니면
이 해고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안고 가기도 어렵고 나가게끔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뭐 여기 지금 편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막 이런 표현 해야 되네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당하지 않는 정도에서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부딪혀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중요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글자가 잘 보이나요? 네, 여기 뭐 기책 사유에 의한 뭐 이런 부분 회사의 경고 이런 거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자, 참여 근로자 선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에서 지자체에 신규 참여자 근로자를 승인 요청을 해요. 우리가 어떤 회사,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한다. 참여 예정자 명단은 이렇게 되고 개인 동의서 확인받고 취약계층 이렇다라고 지자체에 이제 공문으로 보내요. 그럼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면 승인 명단을 다시 내려줘요. 그러면 저희는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 체결하고 다시 지자체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 양식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승인 공문이 있죠. 어느 시청에 발전을 기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니까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공문을 만들고 첨부되는 자료, 예정자 명단, 참여자 뭐 확인서, 취약계층 증빙서를 해서 공문으로 보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여 인정 명단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총 배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14명이면 14명 중에 취약계층 계약 계획 비율 우리가 몇 프로 하겠다라고 했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참여 예정 수가 3명이고 그 참여 예정 중에서 참여자 중에서 취약계층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단을 작성하는 그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참여할 사람 3명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안 적어도 되세요. 옛날에는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되는데 개인 신상 때문에 주민번호 자체를 적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취약계층 분류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보시면 분류번호 뭐 1번 취약계층이면 저소득이면 1번이 되겠죠. 고령자 2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번호를 기준으로 저 옆에다가 작성하시면 되세요. 쭉 내려볼까요? 이것 또한 아까 한 번 더 보셨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하시고 네, 내려가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냈으니까 쭉 봤어요. 4대 보험 이렇게 뭐 적정, 괜찮다, 오케이, 뭐 진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승인 통보가 오면은 이제 이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일반도 있어요.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도 자체 고용이나 일자리로 가능합니다. 비율만 맞추시면은.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죠. 시청에다가 참여 근로자를 채용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체결이랑 근로계약서 사본이랑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그 증빙 서류를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제출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제가 앞서 4대 보험 포털 사이트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체크가 딱 되어서 이 회사에서 요 기간에 4개 다 책정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이름이랑 뭐 금액이랑 급여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다 나오거든요. 요것도 떼서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세요. 자,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 등록이라고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사이트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등록을 치시면 재정지원 파트에 일자리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다가 문서로 공문화해서 시청에 제출하시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온라인으로 더 첨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파일이 됐든 어떤 파일이 됐든 스캔을 떠놓으라는 얘기가 보관하고 주고받기 편한 게 또 있겠지만 요런 데 첨부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통합정보 시스템 나중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쭉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지금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참여 근로자를 뽑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며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맞아서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퇴사를 하게 되면, 사회적
썼다 끝 이게 아니고요. 퇴사를 하고 나면 5일 이내에 시청에다가 보고를 또 해야 돼요. 참여자 중도 탈락 보고서라고 해서 사직서랑 같이 발송을 해야 돼요. 어떤 사유에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나면 또다시 이제 기관에서 지자체에 뭐 공문을 발송하겠죠. 새로운 사람 또 뽑아야 되니까 똑같이 앞서 같이 신규 채용 그 승인 보고를 올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참여자 중도 탈락 보고서 누구누구가 어떤 업무를 했었는데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합니다 라는 공문을 만들어서 시에 나갈 때는 항상 공문을 만들어서 서류가 첨부되어서 제출되어야 됩니다. 쭉 보시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체 참여자 승인 요청서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명단이랑 어떤 일을 누구 대체로 뽑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앞서 증빙했던 그 첨부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검토를 하겠죠. 합당하면은 승인 통보 내려주면 채용을 하고 채용 보고를 하고. 쭉 내릴까요? 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요 부분은 그 근무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이에요. 그죠? 8시간인데 공연팀 같은 경우에 공연이나 예술단 같은 경우는 시간이 풀로 8시간 안 될 수도 있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생겨요. 그리고 장소가 행사장이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그 근로계약서도 쓰기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장, 어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 약간의 번외로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근데 그 대신에 뭐 근로자랑 타협은 봐야겠죠. 그리고 상하본부에도 보고는 해야 돼요. 근로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다. 뭐 주말에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주중에 어떻게 쉬겠다. 이런 게 협의가 되어야 되고 미리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쭉쭉 여기 잠시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했을 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소정 근로시간 25% 이내에 되는 거고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공연팀이 없어서 그런데요. 요것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양식을 미리 드린다고 했는데 표준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진행을 할 때 멘토 나갔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종합상사 요청하시면은 필요한 서식 부분들은 다 제공이 될 겁니다. 쭉 올려볼까요? 네. 자, 네. 이거는 신고하는 법들, 어떻게 신고하고, 취업규칙 신고하는 내용들, 뭐,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했다가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요즘에는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시거든요. 굳이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접수하시고 담당자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면 절차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접수하는 방법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취업규칙을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연락을 하겠죠. 하고 나면은 본 사람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확인을 했습니다라는 건 확인란인 거고 이 근로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동의한다, 읽었다, 찬성한다, 반대하는 거를 꼭 명시해서 이것도 보관해서 제출도 같이 해주셔야 되세요. 신고하실 때. 올릴게요. 네. 자, 노무관리 뭐 앞서 했던 부분이랑 진행 같이 될 텐데요. 쭉 한번 올려볼까요? 자, 그 업무일지라는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얘기하면서 ERP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ERP예요. ERP를 저희가 그 사업개발비로 판매가 되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를 육성사업팀한테는 이 기간 동안만 이렇게 오픈을 할지 여부는 한 번 더 조율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금액을 내린다든지 무상으로 제공 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사업개발비로 500만 원 부가세 별도해서 판매가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보면은 업무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원칙은 수기로 적어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왜 연계되냐면 출근부가 있어서 내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을 했다. 이런 시간이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업무했던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걸 또 크게 뭐 행정 업무, 회계 업무 이게 아니고 조금은 좀 디테일하게, 조금은 좀 풍성하게 내용을 좀 적어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보고서를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기 전에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뭐 업무 종료 후에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놓쳐요, 자꾸.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될 거를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상부에 이게 예를 들어서 결제 라인이 있는데 나의 윗선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해서 차라리 아침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쭉쭉쭉 적어놓고 저장해놓고 하다 보면은 계획했던 일 외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타이핑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쩌면 자기 점검도 될 수 있고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식으로 볼 때 누가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감사용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했는지 놓친 건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업무 일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약간 올려볼까요? 저런 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무실에서 적을 때는 저게 좀 편하더라고. 나열하는 게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 반복되는 일 있잖아요. 생산, 뭐 세탁,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되는 거는 적는 게 너무 웃기죠. 그러면 박스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그 주휴, 월, 화, 수, 목 체크 하듯이 그냥 뭐 매일 반복되는 일은 어떤 일이 해서 체크.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작업량 어느 정도 생산했다. 뭐 커피 업종을 한다면은 그 뭐 고객 관리 뭐 관련된다든지 아니 그것도 똑같이 체크박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장 관리 뭐 등등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체크박스로 그런 식으로 업무 일지는 매일 써야 되고 요것도 나중에 감사 왔을 때 그 점검 보는 부분입니다. 휴가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요 모든 것이 예전에는 수기로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일을 했을 때도 다 수기였어요. 근데 ERP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다 데이터가 돼서 굳이 수기로 하지 않으셔도 데이터 저장하시고 출력해서 보관만 하시면 되세요. 그 말씀드렸죠? 1년에서 2년 안에는 15개요, 연차가. 3년까지 이렇게 4년, 5년부터 16개, 17개, 최대 25개까지. 21년서부터는 25개, 최대가 25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차, 그 눈치를 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연차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 사회적 기업에 와서 너무 좋은 게 4대 보험도 의무고 연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도 매일달 그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도 받고 뭐 이런저런 그 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긴 하지만 또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을 지원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플러스가 있지만 뭐 어쨌든 이게 사회적 기업 자체가 근로자도 그렇고 고용주도 서로 잘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차 부분도 하루를 다 쓰기가 좀 그러면 반차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부터 12시 4시간을 자기가 뭐 어떤 일 때문에 쉬고 근무한다든지 해서 0.5로 표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를 써서 그 사업주도 그냥 나중에 연차 수당 주고 뭐 공고 붙여서 써라 눈치 보고 안 쓰고 뭐 없어지니 소멸돼 이런 거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시고 적당히 뭐 반차식으로 먼저 퇴근해서 반차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아파서 결근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연차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끔 서로 타협해서 문제되지 않은 선에서 연차를 쓰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써게 해요. 저도 막 써게 해요. 직원들 막 쓰라 그래요. 그냥 쉬라고. 네. 예, 여기 보시면 지원금 지급 대상 유급 휴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저는 딱 보면서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문방 훈련 게 다 돼요. 그죠? 근데 여자 생리 무급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군대 갈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결혼하면 5일,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요 부분들이 있어요. 요 부분 동안은 그 휴가원에다가 쓰겠죠. 어떤 뭐 결혼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게 증명된다면은 다 유급으로 지원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요거 아까 얘기했던 사용 촉진 가난 조항 한번 쭉 내려보시겠어요? 6개월 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용 시기를 통보해요. 계속. 왜냐하면 12월 30일까지 쓰지 않으면 이게 돈을 줘야 되니까 이런 게 통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근로자도 절대 얘기 안 하고 안 쓰고 있다가 돈으로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통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 밑에 적혀있죠. 그 지정통보일보에도 연차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신에 공고를 해야죠.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연차가 있으니까 쓰십시오.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아니면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했다가 그 사용주 대표님 되시면 꼭 쓰셔서 그 뭐 지출되는 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휴가관리대장 또한 ERP상이 있습니다. 근데 ERP를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양식들은 필요하다면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휴가관리대장이라고 파일 꼭 출력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 서류는 파일들이 쫙 많아요. 앞에 몇 개 보셨죠? 회계 파트 떠나서라도 인사 노무 파트에서도 뭐 인사대장 그 근로자 명부 들어가야 되는 거, 휴가관리대장 그런 거 들어가야 돼요. 휴가원도 똑같이 반차, 뭐 연차, 어떤 사유에 휴가를 써야겠다라고 미리 통보가 된다면 승인 떨어지고 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동으로 여기서는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휴가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이게 엑셀식으로 자동 세팅이 딱 돼서 차감이 딱 돼요. 이 사람이 입사일이 언제고 퇴사가 언제고 입사가 언제였기 때문에 연차가 몇 개 생겼고 몇 개를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몇 개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만약에 수기로 하실 거면 제가 갖고 있는 엑셀 파일도 미리 서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쓰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동되고요. 자, 외근일지. 일을 하다 보면 출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4시간 이내 단거리로 잠시 다녀오는 거 있잖아요. 회계 업무 때문에 은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행사가 있어서 잠시 지원 때문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마트를 그 사무실 내에 필요한 문구로나 뭐 산다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언제 시에서 탁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로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근로자를 몇 명 줬는데 그 유효라고 보는 거예요. 인력이 필요 없는데 있지 않은가. 거기서 이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외근을 갈 경우는 어떤 때문에 어떤 목적지에 어떤 사유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걸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근 현황은 4시간 이내에 거리는 외근 현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누가 됐든. 그리고 출장을 갈 경우는 출장 보고서를 먼저 올려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뭐 1박 2일 됐든 몇 번 며칠 됐든 출장을 갑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고 다녀와서는 출장 보고서 이제 출장 신청서를 내고 다녀와서는 출장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뭐 교통비라든지 톨게이트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그런 게 다 사내에 뭐 여비 세칙 같은 거 정해져 있어서 직급에 따라서 하루 일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걸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가게 되면 출장 보고서, 외근을 가게 되면 외근 현황이라는 게 파일이 정해져서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세칙 잠시만 내려볼까요? 여비세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내에서 대표님이랑 근로자랑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대를, 하루 식대를 많이 주는 곳이 2만 원 주는 곳이 봤어요. 식대를 한 끼에. 밥은 잘 먹어야지. 식대를 2만 원 주는 경우 봤어요. 어떤 거는 보통은 7,000원, 8,0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식대를 또 직급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 이제 일비 같은 경우 나누죠. 뭐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2만 원, 3만 원, 그냥 뭐 과장 팀장급은 뭐 15,000원, 2만 원, 뭐 밑에 그냥 직원들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비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실비 그 식대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 고용주 분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근로자랑 같이 협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비세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출장 보고서라는 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량 운행 일지는 보통 그 법인 차량이 있는 경우 이 차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법인 차량 같은 보통 기름도 이제 법인으로 쓰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증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감사 왔을 때 우리는 법인 차량을 법인에 맞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증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인 차량 말고요. 개인 차량인데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출장을 간다든지 하다못해 뭘 사러 간다든지 했을 때 회사의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인 차량 이게 뭐 휘발유인지 가스차인지 뭐에 따라서 이게 엑셀로 셀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키로수 플러스 차가 이제 소모되는 비용까지 이제 계산되어 있는 엑셀 서식이라서 어떤 장소에 갔는지 나오면 몇 킬로가 나올 거잖아요. 예전에는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그럼 그 키로수 뺀 키로수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좀 유해진 건 지금은 목적지를 저희 네이버 길찾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원 드림센터 출발, 대구 교육청 도착, 다시 이렇게 하면 키로수가 나와요. 그것만 캡처를 떠도 증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비 청구했을 때는 근데 육성사업팀은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대구에 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구 지역에 있는 뭐 생수 한 병이라도 그 지역에 영수증이 있어야지 갔다라고 확인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비 부분을 증빙하실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는 지금은 이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인 차량일 거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은 일비 부분도 집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근부예요. 출근부 양식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꼭 필요한 부분은 누군지, 어떤 소속인지, 그리고 출근 시간이 몇인지, 퇴근 시간이 몇인지, 소정 근로 시간이 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잔업은 하지 않은지, 야근은 하지 않은지가 명시되어야 되고요. 꼭 그냥 날리는 사인이 아니라 자필 서명, 이름이 정자로 들어가 있고 관리자가 확인 도장 찍어서 이 부분은 매일 체크해서 매달 보관을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원본 대조표 찍고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사무실에서 출근부라고 해서 파일 보관을 하시고 사본은 제출. 자, 월 회의로 이런 식으로 이게 샘플이에요. 언제 뭐 어떤 내용으로 참석자가 누구고 직급 직책 사인하고 사진도 첨부하시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했다는 거 월 회의록 남겨놓으시면 되시고요. 월 회의록이나 또는 주간 회의록식으로 제출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주간 회의록에서 매주 했던 내용들을 서명받고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월 회의록식으로 진행하셔야 되시고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첨부해 놓으시고 사진은 행사든 회의든 뭐 이런 거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월 회의록 진행하는 게 있고요. 비품 대장이라고 해서 자산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다 법인의 명의로 사면 자산인 거죠. 그럼 비품 관리 대장이라고 만들어요. 돈으로 달겠죠. 01부터 해가지고 뭐 무수 있는 데까지. 사진이랑 같이 이게 얼마의 금액이 되는지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비품 대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세요. 법인. 네. 회계 관리 부분 할게요. 자, 지원금을 신청을 하죠.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그 근로자가 출근부랑 같이 몇 시간 소정의 근로 시간을 하고 나서는 지원금을 신청을 해요. 구비 서류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출근부, 연차가 있다면 휴가원을 냈으면 휴가원, 근무 상환부는 휴가원을 작성하는 그 근무 상환부라고 또 따로 한 장 더 있어요. 그걸 사본, 그리고 사대보험 납부 영수증, 예를 들어서 뭐 퇴사자가 있으면 상실되어 있으면 상실 신고서까지, 그리고 거래처 계좌번호가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이렇게 첨부한 사료들이 있고요. 쭉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 6,470원 곱하기 209시간 하면 135만 2,170원인가요? 얼마가 될 거예요, 최저임금이. 거기서 지원금 할 때는 116560, 그게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부 미니 플러스에서 나와요. 그럼 그 통금액에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자리 지원금은 비율이 있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나 아니면 인증 사회적 기업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취약계층이 예비 1년차가 80%였어요. 그럼 20%는 법인에서 납부를 하는 거죠. 법인 돈으로. 근데 이게 9월 달부터 해서 취약계층 근로자는 90%예요. 얼마나 10%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바뀐 거라서 지금 굉장히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는 기존 그대로 70%, 60%, 인증사회적 기업은 60%, 50%, 30%, 20%, 취약계층은 90%, 2년차는 80%, 인증사회적 넘어가면 80%, 70%.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인증사회적 기업의 20%는
3년차부터 계속 고용을, 첫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플러스 20%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원 비율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면 일자리에 그만큼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에서 부담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날라와서 한번 참고하십사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대 보험 그 사업자 부담 부분이랑 해서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데, 쭉 한번 내려볼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일자리를 받는 게 아니라서, 먼 옛날이고, 굳이 이걸 내가 지금 들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은 빨리 갈게요. 여기 보시면, 자, 기본금이 2017년 보면은 8시간 근무면 147만 8,790원. 그죠? 거기다가 이제 4대 보험 비율 더해서 전체가 취약계층이면 90%만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세요. 쭉 올릴까요? 시간이. 네. 지원금 신청하는 부분은 그 일자를 계산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이 만근이 주 5일이라 그랬잖아요. 주휴는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 주에, 첫째 주에 화요일 날 쉬었어요. 제가. 회사를 못 갔어요. 그러면 주휴가 만근을 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주휴가 한 개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도 결석한 날 하루, 그리고 만근이 없으니까 그 하루가 이틀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화수를 쉬었어요. 2, 3일을 같이 달아서 쉬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쉬었으면 그 주 만근이 2개가 빠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가 빠지겠죠. 무슨 말이겠죠? 주에서 하나 빠지면은 그 주에 만근이 없기 때문에 주휴가 하나씩 빠져서 4일이 되는데, 그 주에 달아서 쉬게 되면 2일 빠지고 3일 빠지고 그 주 주휴 7일 이렇게 해서 3개가 빠지는 건데, 주마다 하나씩 빠지게 되면 주휴가 다 빠지니까 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금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체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신청 내역이고요. 참여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달에 근로일수, 유급일수, 공제일수 해서 공제일수, 최저임금 얼마 해서, 이는 샘플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됩니다. 라는 거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엑셀로 해서 다 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격 일자리 창출 지원금 신청할 때 모든 양식은 도에나 시에 보낼 때 공문, 이렇게 공문 형식하게 또 부침 자료는 지원금 신청서, 참여자 지원금 신청 내역, 그리고 근로자 명부가 들어가겠죠. 해당 월의 임금 대장, 그리고 그 임금 대장만큼의 급여가 제대로 이체되었는지 이체 확인증이 들어가고요. 4대 보험이 납부가 되어 있는 확인증, 그리고 출근부, 제가 말씀드렸죠. 출근부 사본, 그리고 휴가원이 있다면 휴가원 사본, 근무사항부 사본. 여기 들어가는 거는 거의 사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청서는 원본이겠죠. 매달 바뀌는 지원금 신청서는. 그 외에 출근부, 임금대장, 쭉쭉 휴가원, 근무사항부, 지원, 수령, 통장 사본은 다 사본. 사본을 제출하실 때는 꼭 원본 대조표 도장 찍고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럼 볼까요? 쭉 내려주세요. 네. 지원금 신청을 하실 때 이렇게 지원금 신청서라고 해서 공문으로 해서 하고요. 신청서 여기 작성하시고 이번 달에 얼마 계산한 총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전월에 얼마 다 집행을 했을 거니까 잔액은 없겠죠. 영원이 될 거고, 당월에 얼마 신청하고 당월 지원금 신청, 이렇게 해서 보통은 지원금은 받은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받은 그대로 법인의 돈을 더 얹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잔액은 영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참여근로, 이건 아까 그 엑셀로 노란색 되어 있던 그거와 똑같은 거야. 신청 내역서. 네. 자, 이런 식으로 근로자 명부. 여기는 지금 이제 샘플에서 12명 정도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인원수는 작겠죠. 기본적으로 이름, 주민번호는 이제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연락처, 고령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일반인지. 왜 그게 중요하냐면 비율을 계산을 하니까. 일반이랑 취약계층은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도 이 사람이 일반인지 취약계층인지 따라서 비율 적용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급여는 거의 보통 고정인 거잖아요. 한번 세팅해 놓으면 이 사람이 결근이 없는 이상은 거의 같아요. 네.
이거는 급여 대장. 급여가 나오고 나면은 매월 급여 대장은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양식은. 네, 급여 대장 같이 첨부를 해야 되고요. 자, 이체가 되면은 이체 영수증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 누구 우리 통장 어떤 사람 쓰기로 했으니까 개별 통장이 얼마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은행에서 미리 은행에다가 이렇게 내역을 쭉 적어서 보내놓으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이 원본을 은행에서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체 확인증을 은행 도장이 찍혀 있는 그거를 꼭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4대 보험을 꼭 납부하셔야 되니까 4대 보험 납부 확인증도 복사해서 첨부가 되셔야 되시고요. 자, 출근부. 아까 그거 좀 확대한 거죠? 누구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식자재를 하는 곳이라서 출근 시간이 일찍이에요. 아침 7시부터. 근무 시간은 8시간 같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 다르지만 조퇴가 있는지 퇴근은 몇인지 여기랑 또 저희랑 쓰는 거 약간 틀려요. 저희는 소정 근로 시간도 들어가고 연장 근로 시간도 체크하는 박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거기다가 바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휴가원 엑셀 그 ERP에서 다 작성하시겠죠? 아니면 쓰기든 하고 나면서 항상 출력해서 보관. 근무사항부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0.5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반차, 반휴라고도 하죠. 반차 쓸 경우 0.5 두 개 합치면 하루 연차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틀이든 뭐 0.5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걸 원로 나열을 쭉 하겠죠. 이것도 똑같이 제출할 때는 원본 대조표 찍고 복사본, 법인의 통장 사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출력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직원들 이름이 쫙 다 들어가 있고 자격, 취득일이 언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 나타날 수 있는 이것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세요. 쭉 내려볼까요? 네. 네, 이것도 청렴이행 서약서라고 해서 내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엄한데 쓰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집행을 하겠다라는 서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 무서운 말들이 있죠. 뭐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받은 돈을 우리 회사의 돈을 더 얹어서 근로자한테 고스란히 주면은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한다는 그 꼭 동의서를 제출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부분이고요. 수익금 관리 부분 쭉 한번 올려볼까요? 네. 돈을 그 통장에, 법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되면 수입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것 때문에 돈이 들어왔으면 그 거래 내역이 되었든 통장 사본이 되었든 거래 이체 그 확인할 수 있는 수입 결의서라고 장부를 만들고요. 현금 수령 시는 이렇게 뭐 입금 확인서 같은 거 작성을 하실 거고요. 세금 계산서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입 결의서 작성하시고 세금 계산서 부착하시고 거래 내역 확인서 부착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아직은 소득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실 거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카드로 매출이 입금할 경우는 수입 결의서 쓰시고 통장 돈 들어오는 거 다 네. 한번 넣어볼까요? 네. 똑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법인 그 통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얼마라고 얼마가 나왔었잖아요. 그 돈이 교부되는 통장을 우체국 통장으로 지금 개설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각 기관마다 체크카드 2장이랑 통장의 계좌번호랑 ERP 계정이랑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돈을 집행을 하시겠죠? 어제 저희 말씀 나누면서 어떤 뭐 자산이 되든 경상경비 되든 지출을 할 때 그 내역을 한번 조율은 하시겠지만 지출을 쭉쭉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편한 거는 체크카드가 가장 편해요. 굳이 전해서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뭐 통장 사원 보내주세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물건을 사면 체크카드 쓰시고 그 영수증 그리고 사진, 저희는 사진 다 찍어요. 하다못해 물 하나 사도 다 찍어요. 그게 이제 습관화 돼버리면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증빙할 수 있는 부분
그 지출할 때는 체크카드를 쓰든 계좌이체를 하시든 가능한데 현금 지출은 안 되세요. 현금을 주고 사오는 부분은 증빙하는 게 정말 모호하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체크카드가 가장 우선이고요. 정 안 되면 거리가 멀거나 하면 또 가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잠시만 내려보시면 간이 영수증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 현금 사용을 하지 않는 기준으로 뭐 마련된 건 좋습니다. 3만 원 이하에 뭐 가능합니다. 근데 체크카드 사용하게 되면은 저런 거 전혀 없잖아요.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다 그냥 체크카드 쭉쭉쭉 쓰시면 되시니까. 네. 자, 지출 예시인 경우에요. 지출 결의서는 보통 지출하기 전에 품위서라는 걸 써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 돈을 쓰고자 합니다. 품위를 먼저 올려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지금 출력되어 있는 게 ERP에 연동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품위서를 쓰면 클릭만 하면 지출 결의서로 넘어가고 이게 호환이 되는데요. 그냥 수기로 작성하시게 되면 품위서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지면 지출 결의서를 쓰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게 되면 통장 사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다 첨부하셔야 되시고 거래 명세표라든지 체크카드면 체크카드 영수증만 부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시면 사진이 다 부착되어 있죠. 어떤 물건을 샀는지 요게 풀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건을 사면 품위서,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사진 요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그 세금 계산서가 있다 보니까 첨부해야 될 자료가 많은데 카드 사용하면은 간단해요. 이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체크카드 영수증만. 그리고 사진. 품위서는 당연히 들어가죠. 지출 결의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세트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회계대장이라고 해서 그 지출을 하게 되면 품위서랑 지출 결의서는 같이 보관을 하셔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결의서 파일이 따로 있고요. 수입 보고서라고 해서 법인에 수입되는 부분 수입 파일 따로 있으시고 현금 출납장이라고 해서 지금은 법인의 통장이 하나일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통장이 또 뭐 세금 통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보조금 통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인의 메인 통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장마다의 현금 출납장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매달 1일부터 말일자까지의 내역이 쭉 되어 있으면 회계 담당자가 됐든 대표님이 되었든 보시기 편한 것 같아요. 통장이랑 그 현금 출납장만 딱 보면은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잔고가 얼마고 그 다음 달에서 2월 된 게 얼마고 2월 될 돈이 얼마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현금 출납장도 회계대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급여대장도 보관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4대 보험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네, 4대 보험 가입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